근데 우리 동생이 주식을 절대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지금 녹화하면서도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또 주식까지 손댄 거야?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헤드헌터 윤지웅입니다. 오늘은 감성밥집을 운영하는 춘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쪽에서 10평 미만으로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네. 우리 또 춘영 동생이 팟캐스트 오디오 때 인터넷 강의 카메라 PD 편으로 한번 나왔고, 네네. 춘영 오픈할 때 오디오로 춘영 사장 편으로 나왔었고, 네네. 유튜브 시대니까 이제 영상으로 다시 촬영을 나왔는데 벌써 3년 다 돼가네요. 그러게요. 코로나 때문에 어떠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A급 상권, 특급 상권에 들어간 매장이 아니라 되게 골목길 안쪽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매장이어서 코로나가 2월 초순부터 시작됐을 때는 7월까지는 사실 작년 해보다도 매출이 더 높게 나왔었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괜찮았네요. 네네. 최근에 2.5단계까지 이렇게 그렇죠. 오게 되면서 매출이 정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제 9월 이제 중순인데 3분의 1 정도. 반토막도 아니고 네.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 네, 맞아요. 심각하다. 왜냐면 술집도 9시부터 한창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 작가 지인이랑 갔는데 8시 한 40분 되니까 그 사장님이 자리 비워달라고 하는 거야. 네네. 9시 15분부터 단속하러 온대요 진짜로. 지금 이 동네에서 네. 3년째 되다 보니까 근처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을 알고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저녁 타임에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기고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알바한테 9시 이후에는 이제 오늘부터 안 된다라고 해서 퇴근을 했는데 카페 구석에 공부하시는 손님이 계셨었나 봐요. 네,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 근데 마침 9시 넘었는데 경찰이 와서 조서를 쓰고 간단히 갔다고 하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겠거니 별다른 말 없었다라고 했는데 4일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집합금지 명령 문 앞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크게 붙이면서 영업정지 2주.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한번 봐주지. 그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했겠지. 아이 뭐 설마 네, 정지시키겠나 이랬겠지. 뭐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었는데 걔도 그런 그렇지. 기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경고를 주고 그럼. 그 뒤에 다시 한 번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딱지를 끊는 보통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러게 놀랬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점도 아니고 지금 영업정지된 상태에서 사실 상심이 크죠. 단골들이 왔다가도 경고문 붙어 있으면 다른 데 가거든. 그분 진짜 억울하겠다. 이번 주부터 9월 14일부터 2.5 풀려가지고 네네. 시간 제한 없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딱 그거 혜택도 못 받고 정지 먹은 거 아니야. 맞아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동생이 주식을 절대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지금 녹화하면서도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또 주식까지 손댄 거야?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매장만 하나를 믿고선 내가 계속 가다간 언젠가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겠구나. 이 매장에서 내가 짜투리 시간으로 뭐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삼성 주식이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떨어질 때 떨어졌다 그럴 때 사야 돼?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매집을 한다, 매수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관심은 없었는데 어떤 거를 아이템을 찾아야 될까 유튜브를 봤는데 우연찮게 주식을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 썸네일이나 그런 글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걔네들 자극적으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무심코 클릭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그래 그러면 주식을 한번 다시 봐볼까라고 해서 계좌를 다시 이제 살렸죠. 결론적으로 이익이 났어요? 까졌어요? 이익은 났어요. 났고. 네. 걱정되네. 주식한다니까. 저도 예전에 주식 한창 했었거든요. 손해는 안 봤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주식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에 되면 발 빼야 되거든요 이제. 많이 올랐거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도 불안하니까 주식을 다시 손을 댄 거네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론자긴 해요. 계속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 물론 뭐 손님이 없는 시간에 보는 건 괜찮지만. 네네.
감성밥집이라는 게 보통 일반 식당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돈을 쓰고 소비를 하고, 소주보다는 와인을 여자들이 대중적으로 좀 많이 즐겨요. 소주는 안 팔거든요. 네. 식당은 식당인데 감성을 녹인 거네. 그렇죠. 다른 식당에서 없는 것들을 넣으려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이쁜데 저만 보기 아까우니까 유튜브가 좋은 게 딱 사진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네. 여러 장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식당을 차릴 때 알아둬야 할 점, 뭐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뭐 신고사항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준비할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내가 어떤 평수에 어떤 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업자가 소개를 해주죠. 권리금이 있는 자리도 있고요. 권리금이 없이 폐업한 자리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권리금도 없고 폐업도 안 한 신규 빈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신축도 있고. 네, 신축도 있고, 건물주랑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그거를 갖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거죠. 춘영이 동생 실명입니다. 맞죠? 네네. 예, 성은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 잘 진 것 같아. 감성 밥집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춘영이. 왠지 재홍 그럼 웃기잖아. 그럼 이름이라고 바로 알죠. 그러니까 네. 내 이름이라는 걸 아는데 네. 춘영은 네이밍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술도 팔잖아요. 네네. 술을 하려면 허가사항은 따로 없어요?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세무서에 갔을 때 제가 잘 몰라서 네. 2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부동산 계약서랑 들고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주류를 이제 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주류 업체랑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사업자에 뭐 추가되는 게 있나 보네요. 주류 판매 신고서가 사업자 등록 중에 추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하려면 통신 판매업 네, 하듯이 맞아요. 네. 주류 하려면 주류 관련된 문서를 하나 첨부해놔야 되네, 사업자에. 사업자 등록증 밑에 하나가 글씨가 더 몇 개가 들어가요. 그 번호가. 그거를 이제 주류업체한테 줘야 그 업체도 그 번호를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사업자 등록증만 달랑 내놓고 술 팔면 불법인 거네. 불법이에요. 그거까지 했고 네. 인테리어는 평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집기는 이제 다 개인적으로 사다 넣은 거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업자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만이에요. 냉장고가 인테리어는 아니고, 그렇지. 국자가 인테리어는 아니고, 가스렌지가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주는 줄 알 수도 있거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가 몸만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불만 켜면 오픈할 수 있게 프라이팬만 사고 그릇만 사면 되는 줄 알고 완전 계시는데 착각이네. 주방은 따로예요. 쉬운 건 아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돌아가서라도 할래라고 하면 하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추가 재화라고 하나요? 오픈해도 계속 들어가요. 몇 평 정도 돼요?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네. 8.9평이라고 나와요. 보증금, 뭐 인테리어비, 집기비 해갖고 어느 정도 투입됐다고 보면 돼. 막 시작했을 때. 보증금은 저는 1,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싸네? 보통 2평수는 1,000만 원부터 그 시작해요. 정도고. 네. 저는 상권이 D급 상권도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맞아. 상권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사실 그냥 평균 정도고요. 어디 가도 500 이상은 해요. 그 정도? 네, 창고가 아닌 이상. 1,000만 원에 120만 원이에요. 120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120. 인테리어랑 소품들이랑 합쳐서 물론 조금씩 계속 들어가긴 했죠.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거의 됐던 것 같아요. 여유자금 일단 계산해서 빼고 5천으로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유자금은 제가 한 2,000원 갖고 있었던 것 2천 원 같아요. 갖고 있어요. 왜 여유자금 있어야 돼? 없으면 쫄려갖고 안 되거든. 오픈하는 분들한테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유자금을 무조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좀 시대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5천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년 8개월째 하고 계신 거고. 원탑 인터넷 강의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고 카메라 PD를 하다가 갑자기 식당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맛집 다니면서 맛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 식당에 꽂혀가지고 차리게 된 거예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사실 뭐 월급이 적어서 뭐 불만이었다기보다는 제가 평생 이 회사에서 다니고 싶다는 그런 애사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식었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 한 살에도 좀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해서 거기서 금전을 좀 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장 한 5년 차 때부터 사실 그 생각을 많이 갖고선 정보 수집을 했죠. 정보 수집을 하다 보니까 형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2년이 됐는데 그때는 왜 우리 막 닭으로 만드는 요리집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완전 다르잖아. 방향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나 닭을 좋아하니까 네. 내가. 초계국수나 닭게장, 닭곰탕 그거 위주로 컨셉을 잡으려고 했고
했고 그걸 하려고 계속 그 음식점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평수가 큰 매장을 하는 거는 내가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인력 관리가 굉장히 주가 돼야 돼요. 닭요리점을 하려다가 감성밥집으로 바꾼 거는 후회나네요? 코로나 터진 입장에서는 제 선택이 맞았죠. 제가 가끔 와보면 요리하랴, 서빙하랴, 뭐 계산하랴 혼자 하려면 좀 벅차지 않아요?